지금 가장 핫 이슈인 이 주제를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혁과 박정진은 언제까지 김성근 감독의 대책은 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뭐 혹사 논란이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오늘 5월 9일 경기에서 권혁 선수가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서 역전이 되기도 했고요. 두산에게 끝내기 패배를 내줬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많이 던지는 건 확실하죠. 네. 또 약간 좀 걱정되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김성근 감독이 권혁과 박정진, 뭐 최근에 송창식 투수도 많이 던지고 네. 있죠. 이 투수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네. 만약 기용을 그랬다면은 한화는 지금 5등이 아니고 한 8등쯤 하고 있을 것이다. 근데 김성근 감독은 어쨌든 4월 달에 다른 팀들에게 밀리지 않는 그런 그 전투력을 보여주면서 네. 이 지난 6년과 한화가 달라졌다라는 걸 각인을 시키고 싶어 했어요. 네. 그게 김성근 감독이 올 시즌에 들어오면서 가졌던 큰 목표 가운데 하나인데 네.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권혁과 박정진 선수의 팀을 위한 그 다소의 그 희생 그런 것들이 분명히 내포가 돼 있었죠. 네. 근데 지금과 같은 페이스로 1년을 간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건 쉽지 않은 일이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김성근 감독이 4월에 권혁과 박정진을 좀 더 무리하게 투입을 한 건 김성근 감독의 계산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그 계산대로 목표한 바는 얻었다 이렇게 봐야죠. 네. 권혁 선수 지금 투구수가 528구 네. 오늘까지 두산 선발 니퍼트 선수가 보다 한 개 적어요. 한 개. 그러니까 거의 선발 투수만큼 던지고 네. 있다라는 거거든요. 평균 자책점 순위에도 들어갔어요. 네, 어제까지 4위였습니다. 2.87. 이닝 수보다 그러니까 투구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뭐 불펜 할 때 들어올 때마다 또 불펜 피칭하고 또 들어와야 되니까 네. 또 어마무지하게 또 많이 던진다라는 거고요. 네. 박정진 선수는 뭐 40대인데 뭐 그렇죠. 40대입니다. 얼굴로 보면은 굉장히 동안이지만 네.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은 그 프로농구 KT 소닉붐의 조동현 감독이 네. 있는데 동갑 친구 절친이에요. 네. 그 연세대학교 동기로서. 네. 그러니까 딴 감독할 나이. 그러니까 물론 뭐 농구지만 뭐 네. 어쨌든 이 두 선수가 계속 그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기는 좀 힘들 거라는 게 뭐 많은 사람들의 좀 생각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성훈 감독은 항상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 두 선수가 무너지면 어떡하냐 관리해줘야 되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관리를 네. 못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현실상. 네. 그래서 이제 기아와의 트레이드를 할 때도 기아는 미래를 봤고 우리는 현실을 봤다, 현재를 봤다라고 생각을 해서 임준섭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군 선수들을 계속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장민재라든지 뭐 최우석 선수 이제 한 더워지는 중반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위해서 네. 투구폼을 다 바꾸고 있어요. 특히 최우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완전히 잡아당겨가지고 던지는 그런 투구폼으로 지금 개조 작업이 들어갔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또 김성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원포인트로 이제 사이드암 선수를 또 쓰고 있는데 네. 허유광 선수가 이제 시범 경기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네. 이 선수가 또 정대훈 정대훈 선수와 함께 그런 네. 모습들을 좀 보일 것 같고 또 박한결 선수를 계속 김성환 감독님께서는 계속 되뇌이더라고요. 이 선수가 이제 150km까지 던지는 그런 투수이기 때문에 조금만 다듬으면은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다, 네. 쓸 수가 있다. 근데 이런 계획들이 현실로서 네. 좀 잘 나올까라는 그러한 부분에는 의문부호가 지금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일단은 뭐 권혁 선수하고 박정진 선수가 오늘부로 21경기씩에 등판을 했거든요. 한화가 치른 많이 경기에 나왔죠. 따지면. 네. 네. 권혁 선수가 지난해 삼성에서 네. 기록 보니까 38경기에 나와서 지난해 권혁 선수가 던진 이닝이 34이닝이에요. 네. 그리고 지난해 권혁 선수가 550개를 던졌어요. 지금 지난해 던진 거 거의 다 따라잡았는데요. 거의 따라잡았죠. 네. 근데 권혁 선수가 그 2010년에는 뭐 73이닝을 던진 적도 네. 있고 또 2009년에는 이제 80이닝을 던진 적도 있는데 네. 최근 5년만 놓고 보면 아마 올해가 가장 많은 이닝을 네. 던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삼성에서 최근 2, 3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권혁 선수가 조금은 필승도에서 다소 이제 밀려난 네. 듯한, 물론 거기에 이제 수술도 했었고 했는데, 저는 김성근 감독이 예전에 쌍방울 감독할 때는 김현욱이라는 투수가 네. 20승을 하면서 150이닝 넘게 던진 적이 있고 네. SK 시절에는 전병두 선수 뭐 133이닝을 2009년에 던졌고, 정우람 선수는 2010년에 102이닝을 던졌고, 또 LG 시절에는 신윤호 선수를 또 불펜으로 활용을 하면서 신윤호 선수가 144이닝을 던졌어요. 그때가 다승하고 세이브 3관왕 했죠, 3관왕. 예. 근데 전무후무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권혁과 박정진이 지금 4월에 혹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네. 혹사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던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4월 달에는 그래도 많은 준비를 했고 네. 그 아직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성적이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네. 분위기에서 던지고 있기 때문에 권혁 선수나 박정희 선수가 그다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이제 정신적인 면이에요. 네. 근데 정신적으로는 뭐 더 던질 수 있고 괜찮다라고 하지만 몸은 뭐 역시 사람의 몸이니까 네. 피곤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한화가 김성근 감독이 생각하는 바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 박정진과 권혁이 제3자가 보는 혹사 논란에서 항상 자유롭지 못할 수밖에 없는 네. 그만한 등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박정진과 권혁 이 두 선수가 지금 뭐 정반대 투수 로테이션, 뭐 투구수 관리라고 한 SK 김용희 감독이 네. 뭐 정우람 선수의 평균 투구수는 15개예요. 권혁의 평균 투구수는 25개예요. 네. 근데 권혁의 평균 투구수를 정우람처럼 관리해 준다고 15개씩 던지면 한화는 올해 5강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전력에서 박정진과 권혁의 다소 많은 투입, 다소 많은 등판은 한화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다. 네. 약한 팀이 좀 더 강한 팀을 이기려면은 좀 잘하는 선수가 좀 더 많이 던지고 좀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한화 현실이에요. 네. 근데 다른 팀들 뭐 삼성처럼 관리를 하고 SK처럼 관리를 하고 그거는 1, 2위 팀들이 하는 야구고. 네. 근데 하나 같이 이런 6년 동안 정말 최하위 당구를 했던 팀들은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이 선수들이 올해는 많이 던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동기부여는 되어 있다는 거죠. 던지다 보면은 뭐 구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맞아 나갈 때도 있을 테지만, 그래도 가장 믿을 수 있는 건 권혁 박정진이니까. 또 박정진 선수는 또 많이 던지는 걸 항상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선수들이 이제 김성 감독이 이제 관리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두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한화의 선발 투수들이에요. 네. 지금 한화의 선발 투수들이 평균 5이닝을 못 던지잖아요. 네. 4와 3분의 2이닝. 평균 5이닝을 못 던지니까. 네. 아니 탈보트, 유먼, 송은범, 배용수 이런 투수들이 뭐 6이닝, 7이닝 던지면 네.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발 투수들이 제 역할을 못 하니까 당연히 그 과부하가 권혁과 박정진에게 걸리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김성근 감독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는 박정진과 권혁이라는 그 불펜 카드는 누가 보더라도 이기는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강인함이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윤규진이 돌아온다고 치면 네. 7, 8, 9, 1이닝씩 던지면 되는 거죠. 굉장히 네. 강한 불펜이에요. 네. 근데 이 강한 불펜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건 선발 투수들에게 달려 있는데, 자, 지금 선발 투수들이 아직 미덥지가 못하거든요. 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권혁과 박정진의 혹사 논란보다는 네. 하나가 가장 고민을 해야 될 건 이 선발진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5월 9일 송은범 투수가 올라와서 네. 네. 두산전에서 굉장히 잘 던졌어요. 네. 근데 투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김성근 감독이 내렸죠. 6회 원아웃에 박정진 투수를 올리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하나 투수들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성근 감독도 물론 뭐 저보다 훨씬 야구를 많이 아시고 뭐 네. 한화 내부의 사정을 잘 아시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어찌 됐든 그래도 선발이 강해야 이기는 야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좀 미덥지 못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선발 투수들을 좀 더 길게 쓰려는 그런 그 부분에서는 조금 김성근 감독이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처럼 선발이 평균 5이닝을 못 던지는데 네. 그럼 불펜 투수들 다 죽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 기록적인 면에서 드러나는데
김성원 감독의 투수 교체 물론 선발 투수가 미덥지 못한 면도 있지만 투수 교체 좀 타이밍이 좀 빨리 가져가는 편인데요. 지금 원래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한화의 순위는 유봉 의원이 말씀했던 대로 말이 안 되는 순위에 올라와 있는 거죠. 투수 노름이라는 말 속에서 보면 평균 자책점도 5.06으로 5월 8일까지 9위였고 뭐 실책도 25개로 3위입니다. 그리고 퀄리티 스타트가 5회에 불과해서 KT보다 아래에 있는 10위예요. 지금 하나가 내세울 기록이 없어요. 네. 희생본트 제일 많이 한다. 그게 자랑은 아니거든요. 세이브 1입니다. 세이브 1. 근데 9원승은 하나가 제일 많잖아요. 네. 권혁 박정. 그러니까 지금 하나가 김성근 감독이 와서 지금 만들어 놓은 가장 큰 건 박정진과 권혁이라는 네. 그 불펜의 원투펀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네. 여기에 윤기진 투수만 가세를 하면은 뒤는 걱정이 없다는 거죠. 지금 네. 뒤는 문제는 선발 앞에요. 근데 네. 야구는 앞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앞에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탈보트, 유먼, 송은범, 배영수 이 4명의 선발 투수, 그리고 안영명 선수도 있는데 네. 이 선발 투수들이 분발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하나의 어떤 그 명운이 달려 있지 않느냐. 네, 사실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선수들 때문에 그런 뭐 혹사 논란 얘기가 이미 뭐 처음 나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안 좋은 별명이지만 킬성근이라는 별명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 선수들을 혹사시켜서 다치게 한다 이런 별명도 있는데 김성근 감독 항상 얘기는 관리라는 거를 한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걸 뭐 옆에서 보실 때 어떤 얘기였는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일단 붙여서 등판을 안 시키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한 연투하면은 하루 정도 휴식을 주고 또 한 이틀 정도 또 휴식을 주고 네. 한 번 쓸 때는 좀 많이 쓰는데 네. 네, 뭐 어쨌든 한 50구 권혁 선수나 송창기 선수가 뭐 3일 연속 연투도 지금 한 3번 정도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 입장에서는 네. 권혁과 박정진 선수가 네. 많이 던지지 않으면 많이 이길 수가 없어요. 앞서가는 경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거기에 네. 선발진조차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내세울 기록도 없는데 네. 지난 6년 동안 평균 자책점 꼴찌했던 하나인데 올해 하나가 달라지려면은 평균 자책점이 올라가야 되고 마운드가 강해져야 되는데 네. 하나의 평균 자책점은 지금 9위예요. 네. 뭐 KT 없으면 또 꼴찌죠. 네. 그렇다면은 마운드가 지금 좋아진 건 아니다. 네.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불펜은 좋아졌거든요. 네. 뭐 이동거리라든지 김기현이라든지 정대훈 이런 투수들도 기량이 올라왔어요. 근데 기대한 만큼 지금 송은범이나 배영수 두 FA 이 두 명의 선수가 아직까지는 승수 쌓기가 지금 미흡한 면이 있고 또 탈보트나 유먼도 지금 뭐 1승씩밖에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나가 박정진과 권혁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네. 거죠. 근데 그 뭐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그 예전에 삼성의 그 김현우 코치하고 네, 그런 네,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20승 할 때 네. 그때 뭐 그게 꽤 오래된 얘기죠. 1997년의 97년. 네, 이야기죠. 97년 네, 그때 150이닝을 넘게 던졌는데 불펜 투수인데. 네, 20승 했잖아요. 안 네. 힘들더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때 저는 그렇게 많이 던지면서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어깨가 잠깐 무겁고 했지만 일단은 성적이 뒷받침이 되면 선수는 네. 그다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권혁도 아마 지금 많이 던지고 있고 다른 사람 밖에서 걱정을 하지만 지금 성적이 좋고 하기 때문에 아마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약간의 기복은 있을 수 있겠지만 1년에 뭐 권혁 선수 나이 정도면은 120이닝 정도 100이닝 넘게 뭐 한 번 정도는 뭐 던질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선수 생명에 조금 뭐 나쁜 영향 또 뭐 네. 과부하가 뭐 걸릴 수도 있겠지만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권혁 투수가 동기부여도 되어 있고 삼성에서 많이 못 던졌는데 하나에 가서 뭔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좀 더 이제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그 생각도 하고 있고 네. 또 삼성에서는 뭐 그 뒤에 안지만도 있고 뭐 오승환도 있고 그래서 네. 그 앞에서 던지는 투수였지만 지금은 하나의 승리를 책임지는 투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책임감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권혁은 많이 던질 게 분명하고 또 많이 던지면서도 잘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정현욱 코치는 하더라고요. 실제로 뭐 김현욱 코치 김현욱 같은 코치가. 경우에는 그 뒤에도 계속해서 선수 생활을 오래 했고요. 네. 삼성으로 FA도 신청해서 좋은 대우도 받고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그 마무리 권혁
선수 이전에 네. 윤기진 선수가 권혁 선수 이상으로 잘해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탈이 난 선수는 김성현 감독은 충분한 휴식 시간을 줘요. 그 한번 부상을 한번 입었다 힘들겠다라고 한 선수는 그래서 뭐 정근우나 뭐 이런 선수들 네. 돌아오기까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네. 완벽해질 때까지는 계속 기다립니다. 지금 윤규진 선수가 1군 더가웃에 같이 있는 상태인데 네. 사실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오늘 불펜 투구를 했는데 네. 근데 그 불펜 투구 내용이 완벽하게 지금 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김성현 감독 스타일상 완벽해질 때까지 아마 기다릴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시즌 초반에는 윤규진 선수가 마무리 역할을 해주면서 다르비규 별명이 다르비규라고 다르비슈랑 비유하면서 생긴 게 좀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금 이탈이 돼서 권혁 선수가 마무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네. 지금 권혁 투수도 구위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윤규진 투수가 시즌 초반에 마무리를 할 때 각 네. 팀의 이제 감독들이나 제가 만나본 몇몇 감독들이나 또 투수 코치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대한민국 최고 투수는 윤규진이다 그렇죠. 그랬어요. 네. 뭐 이건 뭐 손승락도 아니고 봉중근도 아니고 네. 임창용도 아니고 저렇게 150의 빠른 공인데 돌덩어리 같은 직구 던지면서 저렇게 포크볼을 던지면 도대체 네. 누가 치느냐. 심지어 오수환 선수도 없던 떨어지는 변화구까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김성현 감독의 스타일은 몸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네. 일단은 좀 더 기다려주면서 근데 대신에 이제 몸 상태가 괜찮고 던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또 많이 쓰시기도 하시죠. 네. 근데 어쨌든 윤기준이 돌아오면 뭐 권혁 선수와 박정진의 이런 혹사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네. 예. 근데 아무튼 뭐 권혁 선수와 박정진 선수가 역대 자신의 최다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은 상황으로 볼 수 있겠네요. 하나가 성적을 내려면 두 투수가 네. 자신의 최다 이닝을 넘어서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일단은 사실 권혁과 박정진 선수의 뭐 혹사 논란은 지금 하나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김성훈 감독의 배려보다 선발 투수들의 활약과 또 돌아오는 윤규진 선수를 비롯해서 심지어 이제 이번 트레이드도 임준섭 선수를 먼저 김성훈 감독이 요청해서 이뤄진 트레이드라니까 그렇게 새로 유입된 선수들이 잘해준다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논란이 아닐까 싶습니다. 밖에서 보는 것과 네. 내부에서 보는 건 분명 달라요. 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한화가 이기느냐 김성근 감독이 이기느냐. 네. 근데 김성근 감독이 한화에 계약을 하고 한화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네. 그리고 많은 한화 팬들이 김성근 감독이 또 좋은 성적을 내주기를 또 염원하는 가운데서 큰 부담을 안고 지금 시즌을 치러 나가고 있는데 네. 권혁과 박정진이 부상으로 만약에 무너진다면 네. 한화가 성적을 낼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네. 누구보다도 김성근 감독이 잘 알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지금 오늘 우리가 한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올해 2015년 프로야구에서 한화를 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이 한화라는 표현까지 있는데 관중을 매료시키는 야구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근데 매 경기마다 좀 살얼음판을 걷는 경기를 하다 보니까 분명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보면서 오늘 시간을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매 경기 살얼음판 살얼음판 같은 야구를 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전력으로 보면은 당연한 거죠. 네. 왜냐하면 한화가 지난해까지 최하위 팀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많이 보강이 됐지만 상대 팀들을 뭐 확실하게 뿌리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은 아직은 없어요. 네. 대신에 제가 올해 한화를 보면서 지금 한화의 기록 가운데 네. 가장 좋은 기록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네. 한화가 올해 3연패가 없어요. 아. 전 그게 굉장히 인상 깊게 오거든요. 네. 삼성도 4연패를 했는데 한화는 3연패가 없어요. 네. 2연패밖에 하질 않았어요. 그거는 뭐냐면 연패를 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네. 근데 약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선발 투수들이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도 한화는 연패를 딱 3연패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끈끈하게 야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한화의 선발 투수들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윤규진이 돌아온다면 한화는 어떻게 변할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7위, 8위를 하고 있어야 될 한화가 5위를 하고 있단 말이죠. 플러스 2를 기록을 하면서 네. 그건 지금 한화 선수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다. 아 그렇군요. 이제 한화가 정말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경윤 기자가 보는 이런 한화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일단 제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본인 기사의 조회수가 기사거리가 많거든요. 네. 기사거리도 많고 어쨌든 이 프로야구 전체적인 이 프로야구라는 산업으로 봤을 때는 김성훈 감독의 야구가 충분히 진짜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경기 시간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조금만 얘기하려고 좀 그랬는데 집에 못 가요 제가. 지방 경기 끝나면은 뭐 이현이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네. 부산 뭐 마산은 원래 못 가고 네. 광주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올해 한화 경기를 저는 이제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현재 중계를 하고 있는데 한화 경기를 많이 하게 돼요. 왜냐면 거기는 우선순위라는 게 없습니다. 원하는 경기를 선택해서 해서 저 이병훈 위원, 정수근 위원하고 경기를 중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화 경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한화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건 바로바로 쫓아가는 점수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사실은 뭐 한두 점 차이 승부도 있겠지만 2점을 내주면 바로 다음에 2점을 쫓아가고 이런 식의 경기를 많이 보여줘서 그런 면에서 좀 재미를 주고 마리한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나 싶고 저도 마찬가지로 한화 경기를 하면 집에를 늦게 가요. 그래도 사실 저는 가긴 가거든요. 서울에서 하니까. 근데 왔다 갔다 좀 더 힘드실 것 같고 특히나 박정진 선수가 올라오면 그렇게 늦게 갑니다. 박정진 선수가 그 인터벌이 길어서 참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나이 40에 던지는데 그 정도는 이해해야죠. 아무튼 참 이런저런 얘기를 떠나서 올해 한화가 현재까지 프로야구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부정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적보다 더 큰 매력을 지닌 한화의 야구, 또 내일의 한화 야구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같이 해주신 소감 마지막으로 방송 정리하죠. 한화 이호봉 위원님부터. 일단 한화 이글스에 대해서 올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김성근 감독의 새로운 시즌에 대해서 저는 일단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사실 뭐 저는 한화 게임 해설도 많이 하고 또 한화에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선수들도 많고 코치들도 뭐 있긴 한데 지난 6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까지 잘하던 선수보다는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선수들이 잘하는 걸 참 보고 싶고 하나도 지금까지 힘들었잖아요. 힘들었는데 또 열심히 해서 또 이 팀이 또 잘했으면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고 어쨌든 지금까지의 모습 굉장히 박수 쳐주고 싶고요. 권혁과 박정진 선수가 지금 많이 던지고 있는데 올해 좀 다소 힘들더라도 지금처럼 흔들리지 않으면서 끝까지 골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희 기자. 저 외부에 나가서 제가 이제 야구 기자고 담당팀이 하나라고 했을 때 다들 놀렸어요. 꼴찌 팀이라고 어떻게 하나를 이렇게 출입을 하냐고 이렇게 놀리는 받았었는데 저도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 팬분들은 오죽하셨겠습니까? 그동안 참 많은 무슨 뭐 TV 오락 프로그램에서 대놓고 이렇게 패러디를 하기도 했고 참 오욕과 굴욕의 시간을 좀 이렇게 좀 잘 인고의 시간으로 이겨내 왔는데 지금 많이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성적이 꾸준히 유지돼가지고 하나 팬분들 항상 이렇게 웃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팀 라이브 1회 한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임하고 있을 한화 선수들의 내일의 선전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온리팀 라이브 2회로 여러분께 새로운 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이거 작년에 했었나 우리? 윤정이랑 뭐 그때 작년에 했었나? 야 윤정이 좀 불러와라. 너 말고. 저 말고요? 왜요? 이 대표 윤정이 좀 불려줘. 지금 뭐야? 이 일은 내가 다 하고 지금. 아니야. 승종이랑 하자.